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5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다우 나스닥 출렁하면서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게 치고 올랐죠. 제가 3월 3일 방송에서 국장이 올해는 매우 좋다. 미국장보다 올해 국장의 기회가 더 많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올해는 왜 국장이 좋은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오늘 많이 올랐던 LNG 테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관 급등했죠.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방산, 엔터, 그리고 시장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미국 증시 급락,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 증시 왜 올랐지?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 수익 내려면 소신 투자해야 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3년 내 3배 상승한다고 했는데 정말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방산주, 엔터주의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2차 전지가 이제 다음 시그널이 오고 있어요. 반도체가 지나가고 2차 전지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시그널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이제 급락,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흐름인데요. 먼저 미국 증시를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증시 많이 하락했죠. 다우지수가 이제 42,300포인트 금방, 나스닥은 이제 18,500 근처까지 이제 하락을 했어요. 두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우는 견조한데 아마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특히 그 지금 현재 흐름이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관세 우려가 직격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까지 나오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 또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5월 달과 6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는 이용들이 이제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달에 중순의 지표, 4월 달의 지표를 보고 5월 달에 아마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 증시는 계속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아마 횡보 내지 조금씩 저점이 내려앉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 왜 올랐나? 한국 증시가 왜 올랐냐면, 사실상, 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연 이틀 급락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안 좋아야 되는데, 어제도 하락 지지가 있었고, 3월 5일 날 크게 이제 반등했잖아요. 하지만 기관들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도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대형주 중심의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선물 포지션에서 강력한 대형주의 선물 포지션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땡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을 한번 더 점핑할 가능성이 크고 또 단기에 지수가 2600포인트에서 2530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에 갭 하락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한국 증시 종합 지수 패턴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제 지수가 이제 코스피의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630선에서 2530선까지 수직으로 한번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이제 갭들이 있는데 이번 상승이 이 갭을 메우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꾸역꾸역 한 2600선까지는 아마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도 같은 흐름이에요. 코스닥도 770 한 3, 4 언저리에서 73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제 746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 760선 전후까지는 반등 구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약 한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제가 이제 지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방송을 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3년 이내에 300 간다. 그런 데가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4만 원 전후였습니다. 뭐 불과 지난주까지도 4만 원 언저리였으니까 지금 6만 원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3개월 이 주식 갖고 있었는데 주가 정말 더럽게 안 오르더라.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만 기웃기웃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돌아요, 돌아. 기관이나 외국인은 메이저들은 반도체로 갔다가 화장품으로 갔다가 2차전지로 갔다가 엔터주로 갔다가 조선주로 갔다가 방산주로 갔다가 돌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는 어떤 주식이냐? 실적주이면서 LNG이면서 트럼프 관련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그널이 늦게 나왔잖아요. 아직 상승력이 있는 것은 연기금이 강하게 땡겨졌잖아요. 그리고 아직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방산주는 외국인이 땡겨서 갔는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7만 원을 돌파한다고 치면은 외국인이 주도해서 한 번 더 땡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 31일자로 배당금이 이제 1,550원이 배당이 됩니다. 작년 대비 배당이 50%더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포스코인터의 투자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 연극임이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알래스카에 LNG를 개방하겠다. 한국에 기본적으로 투자해라. 일본과 한국은 투자해라. 관세 폭탄 때리겠다. 그렇잖아요. 투자 안 하면 관세 폭탄 때리는 거예요. 따라서 포스코인터는 그 흐름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이미 상승 동력이 있고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주가가 이미 이렇게 이제 강력한 수급을 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왔지만 이 부분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어려운 고비대를 돌파해 버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고비대를 넘어버리게 되면 의외로 우상향이 쭉 가버리는 급등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게 이 흐름을 좀 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카페 오늘의 유망주에서도 진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구독하기 하시는 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좋은 아마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엔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이제 엔터주부터 보게 되면은 엔터주가 제가 얘기했죠. 무관세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엔터주가 이미 뭐 YG나 SM이나 JYP에 올랐어요. 근데 올해는 YG가 대장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하이브는 하반기가 대장이 됩니다. 하이브는 지금 이제 BTS 테마가 있지만 하이브의 최대의 강점은 플랫폼이에요. 유버스, 한국 유버스, 미국 유버스, 일본 유버스. 이 3개의 유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버스의 구독하기 유료화가 되면 아마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더 늘 수 있고 순이익이 한 1,300~400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BTS가 들어오게 되면 연 매출이 1조에서 1조 5천억 더 점프하게 되고 순이익은 한 3천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연 매출은 1조 5천억 더 늘고 순이익은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더 는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이브의 최고점이 41만 원 전후였으니까 BTS 컴백되는 시점에 30만 원 전후 아마 하반기에 이제 월드 투어 발표하고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보게 되면 그때가 피날레가 된다. 그래서 하이브의 매도 시점은 내년 상반기에 5월 전후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YG, 하이브, SM, 뭐 DOU 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왜 그러냐면 SM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10만 원 찍었다가 지금 9만 8천 조정 거치고 있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 부분 왜냐면은 SM이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인수합병하면서 계속 흑자 구조를 늘려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SM도 유버스를 본따서
DOE와 버블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기반이 그런 흐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M도 엔터지를 보시는 분들은 그 흐름을 좀 잘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로 넘어가게 되면 방산주가 이제 최근에 순환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강한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특히 방산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는 10만 원대를 돌파했다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만 1,000원까지 빠졌다가 낙폭이 장마감에 마이너스 6,000원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럼 하나 에어로스는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다. 그런 점에서 큰돈 투자하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가 빠지게 되면 관심을 갖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은 이 종목은 이제 제가 그 가족회원 저희 오늘의 유망주의 가족회원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깊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현대 로템은 지금 기관들이 추천하는 가격은 미니멈 11만 원, 고점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순이익이 4,100억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순이익이 기본적으로 한 7천억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게 되면 이 주식은 무조건 14만 원 이상은 갈 거다. 따라서 올해 1분기의 실적을 보는데 이미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피에서 못 간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경고에 묶여 있거든. 따라서 그 못 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투자 경고 해제 심의가 돼.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도 앞으로 미래 가치로 보게 되면 출렁출렁할 수 있어요. 출렁출렁. 그런데 그 출렁출렁을 못 버틴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출렁출렁하면서 그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신 투자해라, 가치 투자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한다고 치면 빠지면 좀 더 사고, 빠지면 좀 더 사고 그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 내용은 2차 전지가 다시 기회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꾸 2차 전지를 가볍게 본다. 2차 전지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미 그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다리는 저점은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항상 주식은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본업 사이클이 뭐 늦으면 2년 빠르면 내년 후반기라고 하는데 이미 1년 전부터 선행한다고 치면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저점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차 전지가 그동안 전기차에 매달렸는데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가 로봇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테마가 본격적으로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 조만간에 이 테마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러면 배터리가 로봇으로 가서 1시간짜리 로봇이 10시간 이상으로 산업용 로봇이 활성화되는 테마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용이 이미 개별주는 움직였어요. 소재주는 배터리가. 그리고 미국도 이미 그 전기차는 아니지만 2차 전지 배터리주는 이미 어제 그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굉장히 전고점 대비 낙폭이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 핵심 기술 주식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 삼성 포스코 퓨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양극재, 음극재의 고효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 주식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삼성 SDI는 전고체를 2028년도 이후에 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선행한다고 치면은 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또 기본적으로 고효율 배터리를 또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흐름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치면은 2차 전지 장비의 히든 종목을 찾아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그 일반 회원들한테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적으로 이제 제가 메가터치라는 종목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포스코인트 얘기하면서 급등주는 기본적으로 파동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메가터치는 2023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하고 한 번도 빚을 못 봤어요. 작년에 순이익이 50억이나 났어. 매출액 520억에. 그리고 독점하고 있어.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술 독점이란 건 뭐냐? LG, 삼성, SK의 2차전지 테스피는 독점하고 있는데 주가는 뜨질 않았어.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진입을 못해. 그러면 이 회사가 언젠가는 뜨겠죠. 그러면 지금은 국내망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글로벌망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래 그 메가터치 그 윤한홍 그 CEO가 2025년도에는 원래 매출 1000억을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520억 매출했죠. 그럼 올해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올해 적어도 매출 한 750억에서 800억 이상만 하게 되면 분기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이제 서서히 나타날 텐데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는 거 아니고 겨울에 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시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보게 되면은 종목을 이제 오르는 종목만 좀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와우페이퍼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저게 와우페이퍼 오늘의 유망주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운영하는 이제 내용이 뭐 시장 전략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혼자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가족 회원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가족 회원은 한 달에 99,000원 정도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회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3월 달에 3월 10일까지만 제가 회원을 받는데 하루에 커피 한 잔, 4,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20일간 먹으면 99,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 제가 회비를 받고 있고 뭐 추천주 자체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5, 6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잠깐 내가 보여드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YG 엔터, 하이브, 디어유, 메가터치, 현대로템, 하이닉스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여기 멤버십 가족 회원들만 보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포스코 인터, YG 엔터, 하이브, 디어유, 메가터치, 현대로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혼자 하는 것이 좀 버겁다. 그리고 그야말로 소량의 비용으로서 내가 좀 투자 조언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건 추천주보다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됐지? 환율 어떻게 됐지? 국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내 포트폴리오 소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제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흐름을 좀 체크해 드리는 그런 이른바 삼성 그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세리, 종목에 대한 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소신 투자를 하라는 거, 그리고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또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갖고 있는 기대 목표가가 있으면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와요. 방산주, 반도체, 증권주 그런 사이클이 옵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유동성 장세가 올 수가 있는데 증권주도 매우 좋은 시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앞으로 가족 회원들께 계속 그 흐름, 장세의 흐름, 시장 경제 흐름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또 제가 좋은 컨텐츠와 전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꼭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